오후 2시 강남의 한 유명 백화점 명품관에는 평소보다 화사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정윤숙은 검은색 샤넬 재킷을 단정히 차려입고 예비 며느리 김세린의 팔짱을 살짝 끼며 걸음을 옮겼죠. 60대 중반의 윤숙은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마음이 들뜬 상태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바로 며칠 뒤면 아들 준호와 결혼할 예비 며느리에게 줄 선물을 고르러 온 것이었습니다. 세린아, 오늘은 내가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보자꾸나. 윤숙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30살의 세린은 깔끔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윤숙 옆에서 조심스레 걸음을 맞췄죠. 그녀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세린은 평소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연한 핑크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윤숙과 함께 나온 자리를 소중히 생각한다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났죠. 어머님,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미 충분히 잘해주시는데 뭘 그런 소리를 하니? 우리 준호 신부가 될 아이인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 윤숙은 세린의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윤숙은 처음 세린을 만났을 때부터 이 아이가 마음에 들었어요. 예의 바르고 착한 성격에 무엇보다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였거든요. 게다가 세린은 윤숙에게 항상 깍듯하게 대했고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애교도 부렸습니다. 두 사람은 에르메스 매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진열장 안에 화려한 가방들이 조명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윤숙은 세린의 손을 잡으며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매장 내부는 고급스러운 오렌지색 톤으로 꾸며져 있었고 은은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서 오세요. 매장 직원이 공손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윤숙은 능숙하게 여러 가방들을 살펴보며 세린에게 의견을 물었죠. 오랜 세월 명품을 다뤄온 윤숙의 안목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때? 내 나이에 너무 무겁나? 아니에요. 정말 예뻐요. 그런데 가격은 신경 쓰지 마.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세린은 윤숙의 배려에 감동한 듯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여러 가방을 들어보며 윤숙의 눈치를 살폈죠.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진짜 모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주변에서 쇼핑하던 다른 고객들도 미소를 지으며 바라볼 정도였어요. 세린은 여러 가방을 번갈아가며 시착해보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이 가방 저 가방을 어깨에 메어보며 윤숙의 반응을 살피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죠. 윤숙은 의자에 앉아 흐뭇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매장 직원이 조심스럽게 윤숙에게 다가왔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직원이었는데 얼굴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직원은 주변을 살피며 윤숙에게 속삭였습니다. 윤숙은 고개를 갸웃하며 직원을 바라보았죠. 네, 무슨 일이세요?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꼭 읽어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직원은 손에 작은 쪽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얀 종이를 작게 접은 것이었는데 직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윤숙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그냥 읽어보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직원은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며 세린이 다른 가방을 보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윤숙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혹시 따님이 계시나요? 고등학교 다니는. 아, 우리 딸은 이미 졸업했어요. 지금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윤숙의 대답에 직원의 얼굴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직원은 입술을 깨물며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입을 열었어요. 그럼 더욱 읽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윤숙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이 직원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표정을 짓는 걸까요? 윤숙은 조심스럽게 쪽지를 펼쳐보았습니다. 쪽지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검은 볼펜으로 또박또박 쓰인 글씨였는데 읽는 순간 윤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 여자는 고등학생 때 따님을 죽음 직전까지 몰았던 학교폭력 가해자입니다. 윤숙은 쪽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직원은 윤숙의 반응을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죠. 한편 세린은 여전히 거울 앞에서 가방을 시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환한 미소를 지으며 윤숙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윤숙의 손에서 쪽지가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매장 안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 귓가에 울렸습니다. 윤숙은 쪽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죠. 글자가 흔들려 보였지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은채, 우리 은채를. 윤숙의 머릿속에 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은채, 그때까지만 해도 밝고 활발했던 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은채는 변하기 시작했어요. 말수가 줄어들고 학교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식욕도 잃었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세린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윤숙은 고개를 들어 세린을 바라보았어요. 지금까지 예쁘고 순수해 보였던 세린의 얼굴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이 아이가 은채를 괴롭혔던 그 아이일까요? 아니야, 괜찮아. 윤숙은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어요. 직원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윤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숙의 기억이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은채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봄, 딸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어요. 다행히 발견이 빨라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그 후 은채는 긴 시간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윤숙은 딸의 병실을 지켰죠. 엄마, 나는 왜 살아야 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해요? 병상에 누워 앙상하게 마른 은채가 했던 말이 생생히 기억났습니다. 윤숙은 그때마다 딸을 꼭 안아주며 울었어요. 도대체 누가 우리 딸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었지만 은채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얗게 됐어요. 세린이 다가와 윤숙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윤숙은 몸을 움찔했어요. 세린의 손길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잠깐만. 화장실 좀 다녀올게. 윤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비틀거릴 뻔했지만 간신히 균형을 잡았어요. 세린은 의아한 표정으로 윤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함께 가요.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윤숙은 쪽지를 주머니에 꽁꽁 숨기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걸음걸이가 어색했지만 어떻게든 화장실까지 도착했어요. 거울 앞에 선 윤숙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죠. 윤숙은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진정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은채 생각뿐이었어요. 지금은 작은 출판사에서 조용히 일하며 평범한 일상을 되찾은 은채. 그 아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 혹시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윤숙은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윤숙은 화장실에서 나와 매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세린은 여전히 가방을 들고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그 모습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윤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았죠. 세린아. 네, 어머님. 우리 잠깐 카페에 가서 차나 한잔 할까? 갑자기 목이 말라서. 세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녀도 윤숙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채고 있었어요. 아까부터 어머님의 표정이 많이 어두워졌거든요. 두 사람은 백화점 11층 카페로 향했습니다. 평일 오후라 그런지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윤숙은 구석진 자리를 골라 앉았습니다. 최대한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윤숙이 주문을 마치고 세린과 마주 앉았습니다. 세린은 여전히 밝은 표정을 지으려 애쓰고 있었지만 윤숙의 시선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어머님,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야, 잘못한 건 없어. 윤숙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세린아, 혹시 고등학교 때 이야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 고등학교요? 세린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윤숙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어느 학교 다녔니? 강서여고 다녔어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그래, 맞다. 그런데 혹시 그때 친구들이랑 사이는 어땠어? 세린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윤숙의 질문이 왜 이렇게 구체적인지 이상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했어요. 특별히 친한 친구도 없었고 그렇다고 사이가 나쁜 친구도 없었고요. 정말? 윤숙은 세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세린은 그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윤숙이 계속 응시하자 어쩔 수 없이 눈을 마주쳤어요. 세린아, 혹시 은채라는 친구 기억나니? 그 순간 세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컵이 살짝 흔들렸어요. 윤숙은 그 반응만으로도 충분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은채요? 응, 정은채. 너희 반 친구였을 텐데. 세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도대체 어머님이 어떻게 그 이름을 알고 계시는 걸까요? 혹시 뭔가 알아채신 건 아닐까요? 아, 그냥 같은 반이었어요. 별로 친하지는 않았는데. 정말 윤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세리는 그제야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머님, 혹시 무슨 세리나 엄마한테 거짓말하는 거니? 윤숙이 드디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세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윤숙을 바라보았어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알고 계신 거예요? 세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숙은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게 뭔지 아니? 세린은 쪽지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윤숙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놀라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윤숙은 당황하며 세린을 일으켜 세우려 했어요. 일어나, 사람들이 다 봐.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그때는 정말 철이 없었어요. 세린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세린은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윤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울며 후회하는 세린이 안쓰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딸 은채가 겪었던 고통이 떠올라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린아,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윤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세린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정말 어렸어요. 은채가 공부를 너무 잘해서 선생님들이 항상 은채만 칭찬하셨거든요. 세린은 말을 이으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반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은채를 질투했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시기심이었어요. 은채는 공부도 잘하고 선생님들한테도 사랑받고 저는 그런 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함께 은채를 따돌렸어요. 처음에는 말 안 걸기, 점심시간에 혼자 두기 그런 것부터 시작했는데 세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윤숙은 주먹을 꽉 쥐며 들었어요. 딸이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겠지. 윤숙의 추궁에 세린은 더욱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지만 윤숙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은채 교과서에 낙서하고 급식비 숨기고 체육 시간에 일부러 공 3개 던지고 세린이 하나씩 털어놓을 때마다 윤숙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은채가 학교 가기를 그렇게 싫어했던 거였군요.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은채 욕을 했어요. 단체 채팅방 만들어서 은채 흉보고 가짜 소문도 퍼뜨리고 무슨 소문? 은채가 남자친구가 있다고 그런 식으로 윤숙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 순수했던 딸이 그런 일들을 겪었다니. 은채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 왜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준호를 만나게 된 거야? 세린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말하기 어려웠어요. 준호 오빠를 만난 건 우연이었어요. 회사 업무 때문에 만났는데 오빠가 먼저 연락처를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왜 은채 이야기는 안 했어? 처음에는 그냥 같은 이름인 줄 알았어요. 설마 그 은채일 줄은. 세린의 변명이 이어졌지만 윤숙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령 처음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알았을 텐데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언제부터 알았어? 준호 오빠가 여동생 이야기를 했을 때요. 은채가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학교 폭력 때문에 아팠다고. 윤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세린이 진실을 알고도 모른 척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우리 가족과 지내온 거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준호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결혼만은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린은 윤숙의 손을 잡으며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윤숙은 그 손을 뿌리쳤어요. 내가 사랑이 뭔지 알기나 해. 윤숙은 집으로 돌아온 후 한동안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세린과 헤어질 때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울면서 매달리던 세린, 결혼만은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애원하던 그 모습 말이죠.
하지만 윤숙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윤숙은 은채가 일하는 출판사로 향했습니다. 작은 독립 출판사였는데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어요. 윤숙은 은채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좋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엄마. 은채는 윤숙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28살의 은채는 여전히 말랐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건강해 보였어요. 단정한 검은색 블라우스를 입고 안경을 쓴 모습이 차분해 보였습니다. 은채야, 갑자기 와서 미안해. 시간 있니? 네, 오늘은 일찍 끝나요. 근처 카페로 갈까요? 두 모녀는 출판사 근처의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은채는 평소처럼 조용했지만 윤숙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윤숙은 은채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항상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던 딸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안정되어 보였어요. 과연 이런 이야기를 꺼내도 될까요? 은채야,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네, 말씀하세요. 은채는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지을 때는 보통 중요한 일이 있을 때였거든요. 오빠 결혼 이야기 말이야. 준호 오빠요? 세린 언니랑요?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은채는 세린을 몇 번 만나봤지만 특별한 감정은 없었어요. 그냥 오빠의 예비 신부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혹시 그 아이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는 거 있니? 윤숙의 질문에 은채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세린 언니요? 별로 모르는데요. 몇 번 만나봤지만 그냥 예의 바른 분 같았어요. 윤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은채가 다시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은채야, 혹시 고등학교 때 너를 괴롭혔던 애들 이름 기억나니? 그 순간 은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고 싶었던 기억들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은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런 이야기를? 대답만 해줘. 기억나니?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리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이름들이었어요. 김세린, 박지영, 이수민. 은채가 첫 번째로 말한 이름을 듣는 순간 윤숙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맞았어요. 은채야. 윤숙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딸이 놀라지 않도록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 애썼어요. 그 김세린이라는 아이가 오빠 신부야. 은채는 처음에 윤숙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윤숙을 바라보았어요. 엄마, 농담이시죠? 아니야. 정말이야. 은채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조용했어요. 윤숙은 딸의 반응이 무서웠습니다. 은채야, 괜찮니? 은채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엄마, 응, 내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은채의 목소리는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고통은 윤숙의 가슴을 찔렀어요. 그날 밤 윤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채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 조용하지만 절망적인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윤숙은 침대에서 뒤척이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윤숙은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시간 있을 때 집에 좀 와줄래?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그냥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준호는 점심시간에 집으로 왔습니다. 32살의 준호는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일찍 자리를 비운 것이 걱정스러웠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윤숙은 소파에 앉아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지만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네, 말씀하세요. 세린이에 대해서. 너는 정말 잘 알고 있는 거니? 준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갑자기 왜 세린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당연하죠. 2년 넘게 만나왔는데요.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준호야, 세린이가 고등학교 때 뭘 했는지 알아? 윤숙의 질문에 준호는 더욱 의아해했습니다. 세린의 고등학교 시절이라니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냥 평범한 학창시절 보냈다고 했는데요. 특별한 건 없었다고. 정말? 윤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세리는 준호에게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준호야, 엄마가 너한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할 텐데 마음의 준비를 해. 엄마, 도대체 무슨? 세린이는 고등학교 때 은채를 괴롭혔던 아이야. 준호는 처음에 엄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세린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준호야,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윤숙은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명품관에서 받은 쪽지부터 세린과의 대화, 그리고 은채의 반응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준호는 점점 얼굴이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정말, 정말이에요? 응. 세린이도 인정했어. 준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해왔던 세린이 동생을 괴롭혔던 장본인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그게 문제지. 알고도 숨겼다는 게. 윤숙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준호도 충격을 받았겠지만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어요. 준호야, 엄마 마음 알지? 엄마, 그 아이랑 결혼하면 엄마는 너도 잃고 은채도 잃는다. 준호는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숙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은채는 겨우 일상을 되찾았어. 그런데 그 아이가 가족이 되면 은채가 어떻게 되겠니?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린을 사랑하지만 동생과 가족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틀 후 윤숙은 세린과 다시 만났습니다. 세린은 희망을 품고 있는 듯 했지만 윤숙의 표정을 보자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님, 세린아, 너의 눈물은 내 딸의 고통을 지울 수 없어. 윤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파혼이야. 파혼 소식을 전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숙은 그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아들 준호는 며칠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은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상처를 입었지만 윤숙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고 있었어요. 오늘은 그동안 미뤄두었던 일을 처리하러 나왔습니다. 바로 명품관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이었죠. 만약 그 직원이 용기를 내어 쪽지를 건네지 않았다면 은채는 평생 고통받았을지도 모르거든요. 윤숙은 다시 그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에르메스 매장에 들어서자 저번에 봤던 그 직원이 보였어요. 직원은 윤숙을 알아보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정말 고마웠어요. 윤숙은 진심을 담아 인사했습니다. 직원은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결정하셨나요? 네, 파혼했습니다. 직원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사실 그 직원도 그동안 마음이 무겁했거든요. 괜한 참견을 한 것은 아닌지, 남의 가정을 망친 것은 아닌지 계속 걱정했었어요. 잘하셨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윤숙은 직원의 손을 잡으며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듯 망설이고 있었어요. 혹시 더 할 말씀이 있으세요? 사실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그때 같은 반이었어요. 윤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줄은 전혀 몰랐어요. 정말요? 네, 강서여고 2학년 3반이었어요. 저는 박수진이에요. 박수진. 윤숙은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어요. 혹시 은채가 말했던 친구 이름 중에 있었나요? 혹시 우리 은채와? 네, 은채와 친했어요. 그 애가 괴롭힘 당할 때 저도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수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때 왜 도와주지 못했는지 지금도 후회해요. 저도 겁이 났거든요. 세린이와 그 무리들이 무서워서. 윤숙은 수진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 시절 은채 곁에 있던 친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어요. 은채는 지금 어떻게 지내요? 많이 좋아졌어요.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고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다행이에요. 그때 정말 심각했거든요. 수진은 고등학교 시절을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은채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세린과 그 무리들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아이한테 상처받은 사람, 은채 씨뿐이 아니에요. 수진의 말에 윤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교 폭력의 피해자는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 애가 행복한 결혼을 한다는 게 너무 억울했거든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윤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만약 수진이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세리는 정말로 자신의 며느리가 되었을 것이고 은채는 평생 고통받았을 거예요.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줘야 했으니까요. 수진이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에는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죄책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어요. 수진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은채와 함께 식사라도 할까요? 정말요? 좋아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결국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윤숙은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습니다.